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허두영 저자의 요즘 것들과 옛날 것들의 세대 공존의 기술입니다. 저자의 또 다른 책이었던 요즘 것들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책 역시 흥미롭게 봤습니다. 요즘 것들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책인데요.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한 시대에 4세대 이상이 공존하면서 아무래도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 오는 세대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세대 갈등 말고도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계급 갈등 등까지 저자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만연히 퍼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해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드는데 저자는 해결의 출발이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로 자신의 세대를 이해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먼저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자 소개를 짤막하게 하자면 데이비드 스톤 대표이사이며 요즘 것들 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쓰고 강의하며 컨설팅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세대소통 컨설턴트이자 저자라고 합니다. 국회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 아리랑TV 등에서 출연을 하면서 어른들은 모르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즘 것들과 첫 출근하는 딸에게가 있다고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법도 한데 기업에 다니는 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용어를 들었습니다. 바로 젊은 꼰대들의 등장인데요. 저자의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1년차 선배가 세상을 다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더 뭐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늙은 꼰대와는 또 다른 꼰대들의 등장으로 헛웃음을 지었는데요. 젊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자가 12가지의 다짐을 책에서 제시까지 해줍니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려도 반말하지 않기,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기,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나이와 성별 등으로 함부로 다루지 않기, 진정성과 진심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기, 노력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기, 솔선수범하기, 말하는 시간을 줄이기,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주기, 후배의 출퇴근 시간을 신경 쓰지 않기, 가르치려 들지 않기, 반대 의견에 싫은 티를 내지 않기까지 총 12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젊은 꼰대의 등장은 결국 꼰대가 나이 문제가 아님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마인드의 문제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꼰대 같지 않은 행동으로 후배들을 많이 따르게 하고 나이가 적어도 꼰대 같은 행동으로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어떤 사람은 25살에 죽는데 장례식만 75살에 치른다 라는 말이 확 와닿았는데요. 혹시 내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어떤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꼰대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와 직급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심리학과 대처 켈트너 교수는 권력의 패러독스, 권력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부도덕한 행동을 하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패러독스에 반하기 위해 공감과 감사, 관대함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에 대해서도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 리더라고 합니다. ING 리더인데요. Innovating, 혁신형 리더, Nurturing, 육성형 리더, Gain Sharing, 나눔형 리더라고 합니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실패를 하더라도 용인해주며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한 학습 욕구가 강한 요즘 세대들에게는 능력이 있고 자신들을 성장시켜줄 리더를 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고의 리더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팀원들을 또 다른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먼저 쌓고 인성에 집중하며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조직보다 사원들에게 더 강한 충성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나눔형 리더는 의미 있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리더를 우리는 따른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별 맞춤형 코칭을 진행하고 협업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며 파격적으로 승진 기회를 주고 자유로운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리더를 요즘 세대들은 원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한 가지의 리더십을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엄마 리더십인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세대들은 외동 또는 2명 정도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과 많은 부분을 상의하고 함께 소통하고 부모들에게 특히 엄마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들은 상명하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자상하게 이야기를 나눌 리더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감성적이고 섬세하며 수평적인 자세를 갖는다고 합니다. 세대 공존을 위해서 리더가 가져야 할 12가지 덕목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꿈과 목표를 갖도록 돕고 가치와 원칙을 정했으면 꼭 실천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소통을 늘리고 경쟁보다는 협업을 도모하며 성과보다는 성장을 경험하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수직적 위계보다는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진심 어린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언과 충고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본질만 남기고 형식은 과감히 버리라고 합니다. 리더가 이런 덕목을 추구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보면 시대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인구의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동시대에 4세대가 산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의 변화가 급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세대와 온라인 세대로도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다세대화로 인해서 인구의 변화 역시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더해 세대 간의 교류가 부족하고 나이로 차별하며 사회학적 요인들로 우리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세대 갈등을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옛날 세대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살아간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들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은 너무나 당연하며 더 나아가서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보다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의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었는데요. 따라서 세대가 보는 일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서로의 시각의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일터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선배 세대도 무작정 자신의 이야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후배 세대도 저희 세대는 원래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며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절충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지시를 할 때 역시 선배는 보스처럼 지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해주고 기대하는 결과물, 아웃풋을 정확히 하며 역량과 상황에 맞춰 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선배의 보스 지시에 대응하는 후배는 프로처럼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사의 의도인 purpose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relational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보고하며 opinion을 담아 자신의 의견을 담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환경이 관리, 통제의 문화에서 자율과 신뢰의 문화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데도 요즘 세대와 옛날 세대는 방법이 다른데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을 선호하는 옛날 세대와 다르게 요즘 세대들은 SNS를 통한 소통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 후배 세대 역시 설문조사 결과를 본다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피드백을 듣기 위해서 면대면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라도 선배들과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을 듣거나 소통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면대면을 선호한다는 요즘 세대들의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낙인을 찍은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요즘 세대들도 선배들과의 부담 없는 잦은 소통,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빠른 피드백을 원한다는 것을 알면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의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세대 간 소통 방법이 있지만 저자가 말한 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선배 세대는 존경을 받고 싶고 후배 세대는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수평적인 문화로 인해서 선배 세대는 후배 세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고 후배 세대는 칭찬보다는 질책을 더 잘하는 선배 세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세대 간의 갈등을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후배 세대는 자신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선배들에게 그런 점을 배우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예의를 담아서 선배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배 세대 역시 그동안 칭찬보다는 질책과 꾸중으로 자신이 성장을 했더라도 후배 세대들은 칭찬과 인정, 격려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허두영 저자의 책 말고도 다양한 책과 강연을 통해서 접하고 듣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솔직히 세대라는 정의와 그들의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단정하고 규정 지어가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라는 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하고자 노력한다면 충분히 세대 간의 갈등은 없어질 것이고 어떤 조직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허두영 저자의 요즘 것들과 옛날 것들의 세대 공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